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길건우 대표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이 약간의 소강 상태인데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sek터의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TPU, GPU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뭘 봐야 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밑에 소부장을 봐야 할지. 대표님은 어디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앞에서 이제 대형주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작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소부장.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정리해 주시죠. 기존에는 사실은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혼자 독주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넘어가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AMD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의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도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 TPU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메타에 공급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조금 막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삼성전자의 소캠2 관련 수주 이슈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GPU만 하던 친구가 다른 애들이 ASIC이랑 CPU나 기존에 이제 그 모바일 핸드폰에서 썼던 저전력 반도체라고 저희가 LPDDR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자꾸 쫓아오는 걸 보니까 얘들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첫째, 둘째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론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국 쪽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더 나은 이슈인 것 같은 게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몇 년 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안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요? 국산화를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본에서 못 가져오는 걸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소재 관련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SMIC 같은 경우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강한데 이쪽이 어찌됐건 나머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못한다라는 거는 결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걸 조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퀄컴의 대표적인 게 모바일 전문 기업이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 타깃으로 AI 200, AI 250 SoC를 이제 출시한다라는 게 2년 전부터 나왔는데 네네. 지금 이쪽에 대한 매출들이 이제 조금씩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점점 많이 씁니다.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구글 얘기했죠. 그다음에 인텔도 얘기하고요, 마이크론 얘기하고요, 퀄컴 얘기합니다.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AMD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를 합친 형태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요. 그럼 가격 단가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이 많아지니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주가가 고점을 조금 찍었다가 살짝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위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또 보시면 팔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다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 마이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상황은 저도 말씀드리고 길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시나리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제 대형주는 가지고 계신다고 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부분 포트에 있으실 텐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단으로 수혜가 떨어질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좀 고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장비냐, 아니면 부품이냐, 소재냐인데
소재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가장 조금 낮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턴 왔을 때 세게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래 실적 괜찮고 잘 가던 애들이 탄력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장비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 게 기존의 ISC 같은 경우가 그 데이터 센터형 실리콘 소켓 매출 쪽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부품 쪽이죠.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저전력 테스트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ISC 같은 경우 대부분 실리콘 소켓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모듈 테스터랑 버닌 테스터 장비까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삼성 전기의 그 차트를 보시면 이뻐요. 왜 이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 결론은 수요처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면적이라고 하는 FPGA가 AI 향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6년도 물량까지 최근에 보니까 공급 계약이 거의 다 차고 있더라고요. 삼성전기죠? 네, 삼성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테슬라 주가 좋았습니다. 그쵸? 미국에서 로봇 관련돼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사업 확대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뭐 수혜.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출시를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더 그쵸?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기는 기판 쪽도 하지만 카메라 모듈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라고 하면 탑픽으로는 뭘 보세요? 반도체 쪽에 그러면? 전 이걸 꼽겠습니다. 뭐죠? 리노공업. 리노공업.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도 리노공업 괜찮아요? 할 때 둘 다 동의했잖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저희가 요즘 그 개인들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급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 답답하죠. 조용히 계속 갑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봐요. 시장이 올라가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관련된 업체인데 그쵸. 네. 영업이익률이 46%입니다. 46%요? 46%입니다. 오, 어마어마하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렵고 뭔가 되다 보니까 항상 요즘에는 이제 기업의 건전성 얘기할 때 부채 비율 얘기하는데 그쵸. 부채 비율 6%입니다. 10%도 안 되네. 근 5년 동안 10%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좋고요. 웬만한 그 반도체 기업들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망가질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칩에 대해서 계속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께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그쵸. 이제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테스트 소켓이 테스트해야죠.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한 거 반도체에서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노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전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도 괜찮나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빠질까요? 오늘? 가격을. 오늘 반도체 그래도 좀 빠지면 좀 같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크게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이 이하의 저점을 노리시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고점이 지금 현재 7만 원인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고점을 계속 올려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는 고점보다 한 20%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리노공업을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또 작은 중소형 종목들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좀 오버웨이트 해야 된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로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다 할 걸 보여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기대가 있었고. 맞죠. 기대 있고 빵 터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술 네. 이전 실적으로 딱 숫자 보여줘 나옵니다. 버리잖아요. ABR 바이오 봐보세요. 최근에. 네, 그만큼 연애 사실은 그게 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였는데 과거 한 5년 전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거의 뭐 월별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임상 3상 이후 상업화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체력은 안 되지만 네. 괜찮은 걸로 1, 2상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빅파마들이 사실은 투자를 요즘에 많이 하고 기술 이전을 많이 가져오는 게 네. 기존의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3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료가 됩니다. 아, 네. 예, 예. 그럼 이제 26년부터니까 앞으로 딱 5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괜찮은 임상 결과가 나온 많은 회사들 거를 기술 이전을 받아서 나머지 2상, 3상을 준비해서 상업화를 시켜야 이 공백기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남은 5년 동안에 빅파마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먹거리를 지금 맞습니다. 다 준비하는 네, 거군요. 그걸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뭐 부각될 수 있다. 이게 글로벌 IB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 네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비만 시장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내년부터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내년에는 아예 상용화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타임 스케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뭐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기존에는 체중 감소가 목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근육도 안 빠지는 게 플러스 그쵸. 알파가 네네.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적응증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항상 사실은 절대 강자는 항암제 쪽입니다. 네, 항암제 쪽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라고 해도 25년 기준으로 한 100조 정도 되는데 항암제 시장이 318조 정도 되거든요. 그쵸. 네, 거의 한 3, 4배 정도 되는데 이게 어찌됐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계속 회자가 될 수 있는데 관련 기업들도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비만 외에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일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아까 제가 기술 이전 여러 가지 이벤트상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구간이어서 26년도에 바이오를 포트에 조금 안 넣는다라고 하면 배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내년에 종목 모아볼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뭐 너무 많지만 네.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비만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으니까 네네. 저는 항암 쪽이랑 항암제. 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쪽을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항암 쪽은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보로노이가 네, 부작용이 조금 낮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일상에서 이상 넘어갈 때 기술 이전 많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일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내년에는 정말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쪽들도 이제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글로벌 자체가. 나이들도 이제 점점점 더 오래 살고 하다 보면 뇌에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스코텍이 여기에 또 오스코텍. 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네, 중에는 기술 이전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항암이랑 그 알츠하이머 쪽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쪽에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더 빨리 튀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내년에는 항암제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뭐 이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에 탑픽은 뭘로 고르셨어요? 이래놓고 CDMO를 또 네. 3반가요? 네. 삼바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분할했죠.
그 재상장을 했는데 너무 커요, 근데.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네. 근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다시 가정 한번 봐보십시오. 그쵸,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갔는데 CDMO 관련돼서 나빠질 건 없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에피스를 분할을 하면서 CDMO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상충 관계의 충돌이 사라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이미 4공장 풀가동 거의 다 찼어요. 5공장 더 채우냐 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채울 것 같고요. 앞에서 또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빅파마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네네. 많은 게 특허가 만료가 될 건데 그러면 진해 공장에 다시 여러 가지 공급 관련해서 증설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주 주고 그 줄인 돈으로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CDMO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좋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좋았는데 한 21%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이 정도 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주가 레벨로만 보더라도 그 전까지는 가야 돼요. 그렇죠. 최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200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을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은 200만 원으로 방금 계산 잡아볼까요? 때려보니 200이어가지고 네. 20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내년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다시 이제는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뭐 그러면서 뭐 대장주로 일단 안정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